혹시 읽기 204번까지 하고 나서 한 편을 더 발견했어요. 미스터리와 미저리. 이 무슨 소리냐면 다음 시 세계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이 변선의 시인의 시지 비세계의 다른 거하고 완전히 다른 유형의 시예요. 굉장히 영리한 시인이에요. 다음 시를 예고편을 하나 싹 날린 거죠. 그래서 변선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예고편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있었던 시들이 비세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세계가 이 세계가 근대 세계가 살던 대로 가고 비세계로 되고 그다음에 제정신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모습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징후를 표현했다면 이 세계는 진짜로 살아있는 삶, 현실의 삶을 묘사하는 거예요. 변선우 시인이 지난 그 변선우 시인하고 카톡을 몇 번 했는데 메시지를 몇 번 교환했는데 어, 그 중에 한 구절이 인상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 변선우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메시지 중에 한 구절이 기억이 남는 것이 그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 뭐 고맙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카톡인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갈 길을 몰라서 답답한 상황이다. 카톡에서 든 것 같아요. 메시지는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걸 저- 전화기를 붙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문장을 내가 표현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얘기는 있다. 이, 그, 그, 이, 어, 갈 길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순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요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전혀 새로운 양상의 시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찾다가 그게 그려지면서 그게 구체화되면서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의 모습이 저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스터리와 미저리로 설명을 했어요. 미스터리와 미저리.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가 생각났어요. 내가 이청준의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병신과 머저리인데 이게 1970년대 소설이죠. 이 소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병신과 머저리가 뭘 뜻하냐면 이 소설이에요. 이건 단편 소설인데 이 6.25, 그러니까 50년대 그 이 사람의 선배 이청준의 단편 소설인데 병신과 머저리 이 시의 이게 주제는 요약하자면 6.25 때, 6.25, 50년대, 그죠? 가 있었던 1950년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6.25 전쟁 시대, 그죠? 시대인 1950년대에 말하자면 청년상, 그지? 인간상은 뭐라고 대표할 수 있냐면 병신이겠죠. 전쟁에 갇혔을 거 아니야, 그치? 병신으로.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그럼 병신은 얼마나 그지 다리가 병신 요새 말 안 쓰죠. 그지 장애인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심한 말이죠. 이 병신이었던 이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여긴 머저리다. 갈 길 몰라 하는 머저리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뚜렷하게 적에 있었던 그지? 뚜렷하게 뭐랄까? 뚜렷하게 문제가 있었던 몸은 고달프지만 그지? 비극적 삶이지만 그치? 뚜렷하게 문제가 있었던 비극적 삶보다 그게 더 나쁜 거 같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소위 말하면 장애인이 되고 이런 것보다 갈 길 몰라 하는 그치? 갈 길 몰라 하는 지금의 머저리가 더 문제다.
이거는 내가 왜 이청준의 단편소설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그러니까 이청준부터 우리 시대라고 보여요. 굉장히 우리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응? 그래서 병시가 머저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인용하는 거예요. 오래된 소설 같지만 오래된 소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미스터리와 미저리는 조금 다른 단어죠. 미스터리는 신비고, 미스터리. 그리고 미저리는 뭐예요? 저거죠. 비참함. 그죠? 근데 신비와 비참이라고 안 쓰고 미스터리와 미저리를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된다? 음, 영어에서 번역인, 번역되어야 할 감수성이라는 거죠. 판단력이며 감성이다. 그래서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를 뭐 안다고 그래서 쓴 게 아니라 미스터리 스펠링 틀렸네. 그러니까 신비로움도 있고 비참함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뭔지 모르니까, 그죠? 뭔지 모르니까 신비로움이고 미저리도 그러니까 그냥 비참한 예를 들면 무슨 뭐 못 살고 돈 없고 뭐 굶어 죽고 이런 미저리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머저리 생각이 난 거예요. 발음도 비슷하지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지? 그런 머저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변소연 씨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소리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저거예요. 그 산문적이에요. 그리고 할 만한 단어만 써 있어요. 아주 육체적이죠. 그치? 육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차원에서 이 세계나 어? 제정신 세계, 그치? 영성의 차원이 강조되는 세상이죠. 어? 영성 차원이 강조되는 강조되는 기세계나 제정신 세계의 세상을 그리되 아까 이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말했던 세상이죠. 어? 어떻게? 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려 한다는. 응?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창작 전략이죠. 어? 두 번째 시집, 시창작의 전략.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그리려는 거예요. 재정신 세계를 추상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주로 중심으로 그렸는데 이제 그거를 현실에 진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겠다는 거예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힘들다 그런 얘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거를 힘들다는 말이 여기서 들었을게요. 나도 너만큼 내가 싫어 몸을 쥐어뜯었어. 나로 살기 싫더라. 연약하다는 게 죽을 만큼 싫더라. 그지? 사실 그렇죠. 연약함이요. 아까 내가 쭉 읽어오면서 연약함이 무슨 뭐, 비세계로 들어가는 힘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아니죠. 사실 죽을 만큼 싫은 거죠. 지금 세상에 몸을 가지고 막 있으면요. 살이 삶처럼 질겨 뜯어지지 않아 상처만 나더라. 그죠? 그렇게 변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처 사이로 풀이 돋기 시작해서 풀을 뽑아도 계속 자랐지. 짜증이 나서 울어버렸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뜯어내도 계속 자라나니 속이 뒤집어졌어. 풀은 없어졌고 나의 몸을 단단히 휘감았지. 변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갑옷 같아서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유언 혹은 경고 같았어. 새로운 세상을 가겠다고 맘먹는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유언 또는 경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하는 십자가의 성령하니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마음 편하게 이게 남 얘기일 때 쉽죠. 그래서 1차 육체, 2차 자아를 벗어나서 신과 하나가 합일한 길. 일 말했죠. 말이야 쉽지. 이게 말이야 쉽죠. 안 그래요?
육체 무슨 소리 보다 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지? 안 그래요? 이거 웃은 일 아니라고. 영국 시인 중에 제라드 맨리 홉킨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영성시를 많이 썼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현대 시인인데 대표적 많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아주 어려운 시를 썼는데 영성시인인데 영성시 세계를 보시면요, 뭐가 많은 줄 알아요? 고뇌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 시인이 저 성직자고 영성시 세계를 쓰려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근데 뭐만 썼는 줄 아세요?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유언 또는 경고 같았어. 이게 전부예요, 거의. 전력을 다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이 얘기를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쓱 말했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나는 진정하고 코를 풀었어. 그런데 콧물 대신 꽃이 피어나오더라.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콧물 대신 꽃이 피어나온단 말이에요. 눈물이 풀과 꽃을 피워내는 원천이 아니었던 걸까? 시적 상상력이 운명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돼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니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인 게 자랑이 아니라 인 것이 이게 자랑이 아니라 숙명이 있다. 응? 아, 사람들은 몰라, 난 알아가 아니라 그게 숙명인 거죠. 근데 생각하다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 깨달았던 거지.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담백하고 솔직한 표현이죠. 사랑의 이름으로, 여기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죽음을 실천하고자 다짐했어. 멋진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사랑의 이름으로 나의 죽음을, 그치? 실천함으로써, 어? 음, 그치? 어쩔 수가 없죠. 이 억새풀을 빚어 유연하게 만들었고, 꽃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 수 있도록 신선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했어. 신선한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이죠. 나를 버리는 마음. 그치?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겸손한 마음, 오만을 버리는. 내가 있어봐야 소용없고 꽃과 나비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겸손하게 새로운. 그치? 그게 신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신선한 마음이 돼요. 나를 버리는, 오만을 버리는, 겸손하게 새로운, 그렇게 새롭게 새로 태어난 어, 신선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꿈틀거리고 간질거리는 몸을 갖게 되었지.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새로운 감수성. 그죠? 기존의 감정과 정도와 차원이 다른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연계, 감동을 느끼는. 그래서 꿈틀거리고 간질거리는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흙이 나를 당기는 기분. 그러니까 기계 세상, 기계, 과학의 근대 세계에서, 어? 포기했던 육체, 물질의 세계와 다시 연계되면서. 그죠? 근대 시대 동안은 버렸던 거죠. 그죠? 기계가 그걸 지배했을 뿐이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주가 나를 밀어내는 기분에 사로잡혔어.
정말이지 살고자 하니 죽어가는 기분이었달까? 지속하여 나를 빚지라고 진심으로 개발하였고 온순해졌지. 그것도 중요한 말이죠. 진심으로 개발하였고 온순해졌다는 거는 음, 근데 열정적인,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해운대의 정함의 정도는 익히게 되면서 당연히 온순해져요. 여성성이 강화되면서. 보면서 싫은 냄새가 풍길 때도 있었으나, 그렇죠. 몸이 썩어가니까 5억 년을 살아간 거죠. 시간 개념이 들어있죠. 이게 이 변선우 시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선우 시인의 시세계의 힘은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는 근대적 사고 체계에 잡혀 있으면 공간적 차이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생각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항목이 되는데, 그지? 그래서 5억 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근대적인 시인들은 시간을 얘기를 잘하네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인들만 아니라. 그러다 어느 날 다 왔어요. 우주복을 입은 너가 찾아왔어. 나에게 헬멧과 반창고 한갑을 던졌어. 눈물이 왈칵 쏟았지만 왜 눈물이 쏟았어요? 너무 다정하잖아. 우주복을 입고 헬멧과 반창고 한갑을 들고 온 거죠. 그치? 상처를 치유하고 나랑 같이 우주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자는 거죠. 나의 몸에서 흙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하였고 덜거럭거리는 소리가 발생한 거 사랑한 거죠. 너는 다가와 포옹하였고 나는 혀를 깨물었어. 깨물면 깨물수록 혀는 계속 회복하여 길어지더라. 우리를 칭칭 감아버렸지. 으스러지듯 번데기처럼. 그렇다고 한 몸이 되지는 않았지만 죄어들었어. 너는 제정신처럼. 제정신 여기 나왔죠? 이건 아니다는 듯이 꿈틀거렸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싫어?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 근데 너는 너가 아니죠? 너는 나이기도 하죠? 그죠? 너는 나이기도 하고, 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시는 왜 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지금의 나는 누구?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의 나는 누군지 질문하려고. 이거는 시인도 모르죠? 이거는 시인도 몰라요. 이거는 이 질문은 누구도 시인 자신도 모르는데 이건 시가 다 쓰인 다음에 거꾸로 시가 알려진 것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를 써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독자이자 마지막 독자인 거죠. 시인은 시인은 자기 시의 첫 번째 작가이자 첫 번째 독자.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첨부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미스터리와 미저리. 미스터리에 대해서 비참한지 안 비참한지 질문하게 되죠. 미스터리와 미저리. 변선우. 나도 너만큼 내가 싫어. 몸을 쥐어 뜯었어. 나로 살기 싫더라.
연약하다는 게 죽을 만큼 싫더라. 살이 삶처럼 질겨 뜯어지지 않아 상처만 나더라. 상처 사이로 풀이 돋기 시작했어. 풀을 뽑아도 계속 자랐지. 짜증이 나서 버렸어. 뜯어내도 뜯어내도 계속 자라나니 속이 뒤집어졌어. 풀은 억세졌고 나의 몸을 단단히 휘감았지. 갑옷 같았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유언 혹은 경고 같았어. 나는 진정하고 코를 풀었어. 그런데 콧물 대신 꽃이 피어나오더라. 눈물이 풀과 꽃을 틔워낸 원천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어. 깨달았던 거지. 사랑의 이름으로 죽음을 실천하고자 다짐했어. 억센 풀을 빚어 유연하게 만들었고 꽃의 벌과 나비가 날아돌 수 있도록 신선한 마음 갖고자 노력했어. 꿈틀거리고 간질거리는 몸을 갖게 되었지. 그리하여 흙이 나를 끌어당기는 기분, 그러나 우주가 나를 밀어내는 기분에 사로잡혔어. 정말이지 살고자 하니 죽어가는 기분이었달까? 지속하여 나를 빗질하며 진심을 개발하였고 온순해졌지. 몸에서 싫은 냄새가 풍길 때도 있었으나 5억 년을 사랑했지. 그러던 어느 날 우주복을 입은 너가 찾아왔어. 나에게 헬멧과 반창고 한갑을 던졌어. 눈물이 왈칵 쏟았지만 참았지. 나의 몸에서 흙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하였고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발생하였지. 너는 다가와 포옹하였고 나는 혀를 깨물었어. 깨물면 깨물수록 혀는 계속 회복하여 길어지더라. 우리를 칭칭 감아버렸지. 으스러지듯 번데기처럼. 그렇다고 한 몸이 되지는 않았지만 죄어들었어. 너는 제정신처럼 이건 아니라는 듯 꿈틀거렸지. 아직도 내가 그렇게 싫어?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